음과 양이 항상 늘어나고 줄어들며 서로 알맞아지는 것은 대자연의 법칙이라고 일컬을 만하다. 한여름의 뜨거운 기온도 가을에 이르면 고개를 숙일 것이니 더위가 소멸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성함과 쇠함의 때를 보는 바에 민감함이 있어야 된다. 그 시기를 잘 파악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모름지기 군주는 모든 것을 비운 상태에 머무르며 소박함을 지켜서 무지한 듯해야 많은 이들의 지혜를 이용할 수 있고, 지혜롭지만 도리어 무능한 듯해야 많은 이들의 능력을 이용할 수 있으며, 그 능력으로 무의를 견지해야 많은 이들이 해내는 일을 이용할 수 있다. 소박함을 지킨다. 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지혜를 이용한다.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강을 건너는 사람은 배에 자신을 맡기고, 먼 곳을 가는 사람은 천리마에 자신을 맡기며, 패자나 왕자는 현명한 이에게 일을 맡기는 법이다. 중요한 일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스스로에 대한 미혹일 뿐이며 진정한 성실함이 아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때는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아야만 큰 일을 해낼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배를 이용하고 천리마를 이용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맹자는 군자의 허물은 일식이나 월식과 같아서 허물이 있으면 모두가 쳐다보고 허물을 고치면 모두가 우러러 본다라고 하였다. 윗사람의 행동거지는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아랫사람들이 다 보고 듣는다는 말이다. 군자는 공손하고 정성 어린 태도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가르침이다. 아버지의 행동거지를 자녀들이 보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제가 사무실에서 하고 있는 모든 행동과 말을 직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행동을 잘못된 점이 있으면 고치라. 그러면은 그 고치는 태도를 보고 아래에서 우러러 본다. 공손해야 한다. 신중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여부를 스스로 헤아리고 진퇴를 결정해야 한다. 문 밖에 펼쳐진 세상은 누구나 바라볼 수 있지만 자신을 바라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내 능력을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런 간단하고 단호하게 자신의 한계와 능력을 알고 그런 상태를 유지한다면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놓치지 않는다. 역시 시기를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몸 상태, 내 컨디션, 내 능력을 알고 있으면은 언제 나아가고 언제 물러날지 알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지도자가 또 다른 세상을 폭넓게 헤아려 보고 있으니 모두에게 이롭다. 왕이 다른 세상을 본다는 것은 온 나라가 새로운 빛을 함께 대하는 것과 같다. 밖에 있는 세상을 폭넓게 이해해야 한다. 뉴스를 보거나 신문 사설을 보거나 하는 것들이 도움이 될 것 같고, 요즘엔 전자책으로 그다음에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고 바깥의 세상을 보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춘추 전국 시대의 사상가인 귀곡자는 가장 잘 변통하는 사람은 현실의 형세를 면밀하게 살펴서 천명에 통한다라고 했다. 귀곡자가 말한 현실의 형세라는 것은 시세와 판세를 가리킨다.
그러니 감정이 개입된 편견이나 주관적인 관입이 개입되지 않는 그대로 현실을 직시하고 주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 어떤 자기만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아서는, 어떤 사람을 보아서는 안 되고 그 현실을 그대로 직시하라. 그러면은 천명에 통한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주관적인 관입이 개입되지 않는 상태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에게나 혼란을 겪는 시절이 있고 하는 일마다 좀처럼 풀리지 않는 때가 있다. 그런 시절이야말로 매사의 본질, 인간의 본성은 더욱 잘 드러난다. 관하생이 필요한 건 바로 그런 순간이다. 그때는 가던 길을 멈추고 시선을 안으로 돌려서 스스로 돌아보는 숙고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철저한 자기 관찰의 시간은 갇혀있는 시야를 넓혀준다. 그렇게 확장된 시야는 삶의 객관적 속도를 마련하여 자기 인생을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데 도움을 준다. 그래서 관은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관점을 달리하면 유사한 듯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는 이면의 모습까지 볼 수 있게 된다. 시선을 머무르는 것도 대단한데 관찰을 시작한다. 관찰의 시간은 갇혀있는 시야를 넓혀준다. 잠깐 멈춰서 시선을 안으로 돌려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도 가져야 한다는 말도 마음에 와닿습니다. 요즘 정신없이 바깥의 세상에 치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무척 없습니다. 그런 시간을 스스로 만들고 지켜보는 시간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꺼운 마음으로 돌아와서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는 일은 그토록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 관자에서 본성을 잃는 까닭은 반드시 지나치게 즐거워하고 노여워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밖으로는 공경하고 안으로는 고요하게 되면 반드시 그 본성을 회복하게 된다라고 이른다는 이 구절에서 기쁘게 돌아올 수 있었던 것도 스스로 마음을 다잡고 본성을 회복했기 때문이다. 그렇듯 흡족한 마음으로 돌아와서 자신을 수용하고 있으니 길하다고 하겠다. 본성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본성을 잃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바깥의 세상에 있는 그런 사건을 가지고 지나치게 노여워하고 즐거워하지 말고 고요하게 마음 상태를 다잡아라. 그러면 길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도끼를 잃어버리고는 그 이웃집 아들을 의심했다. 그의 걸음걸이를 보아도 도끼를 훔친 것 같고 낯빛을 보아도 도끼를 훔친 것 같고 말씨도 도끼를 훔쳐간 사람처럼 들렸다. 동작과 태도 역시도 도끼를 훔친 사람 같았다. 얼마 지나서 골짜기를 파다가 그 도끼를 찾았다. 다음날 다시 그 이웃집 아들을 보니 동작과 태도가 도끼를 훔친 사람 같지 않았다라고 하였다. 사람은 무엇인가 집착하거나 몰두하면 편견을 가지게 된다. 편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편견이 어떻게 자기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남을 판단하는데도 큰 실수를 하게 되는지를 도끼의 일화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편견을 갖지 않고 어떤 사람을 보는 것, 어떤 조직을 보는 것, 어떤 사건을 보는 것,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욕망을 버리고 탐욕을 버려라. 비로소
자유스럽게 살리라. 이것은 제 얘기입니다. 내가 책 잡힐 것이 무엇이 있는가? 자유만이 진정한 완벽한 삶이다. 약점은 사슬이다. 먹여 살릴 처자식은 굴레이다. 큰 집, 차, 하인들은 족쇄다. 정신적 자유를 갈망한다. 무망, 그것이다. 가장 소중한 것을 얻을 수 있다. 욕심을 버리고 비로소 자유스럽게 산다. 어떤 의무나 어떤 약점, 그런 것들은 사슬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큰 집, 차, 이런 것들은 행복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처자식도 자기가 살아온 삶의 부분입니다. 그런 것을 족쇄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책임감에서 벗어나고 큰 집, 차, 그런 욕망을 버리는 것이 정신적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주역을 읽으면서 동양적인 이 무소유의 사상이 느껴졌던 그런 순간에 쓴 글같이 보입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사고방식에 한계가 있고 생각이 고정되어 있어서 그렇다. 늘 하던 방식대로만 하려는 경향이 있어 그렇기도 하다. 그러니 세상을 외골으로만 살아가려는 아둔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 또 자신이 집착하던 욕망을 버림으로써 오히려 가장 소중한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인식도 가질 필요가 있다. 여기서도 고정된 생각을 버려라. 늘 하던 방식대로의 경향을 버려라. 외골로 살아가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욕망에서 자유스러워져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양에는 오래전부터 약은 퍼부을 만큼 먹어도 좋은 식사에는 미치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다. 가벼운 증상만 있어도 병원으로 쪼르르 달려가고 독한 약을 한 움큼씩 먹어대면 자기 명을 재촉할 뿐이다. 병원에 가는 대신 산에 가고 비싼 약 대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자기 복원력을 높이는 것이 명을 늘리는 방법이다 라고 한덕수 씨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주역에 관련된 이야기를 풀어 쓰면서 자기 이야기를 약을 먹지 말라 그런 얘기를 썼습니다.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에 국한하지 않고 나라의 발전에 헌신하겠다는 원대한 마음을 갖는다면 당사자는 본인은 물론 세상의 많은 이에게 크나큰 이익과 발전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마음가짐이 올바른 사람은 사소한 일을 해도 똑 부러지게 하고 그래서 큰 일을 맡겨도 능히 해낸다. 인생을 원형 리정으로 보았을 때 대축은 리정에 해당하는 시기이므로 중장년 이후에 중장년 원숙한 나이에나 가능하다. 장년, 중장년이 그렇게 크게 저도 중장년이지만 그게 유리하다, 가능하다라고 긍정적으로 자기 나이대, 자기 세대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나라 발전에 헌신하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되면 크나큰 자기한테 이익과 발전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편견 버리고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배우는 일에 노력하지 않고서도 성인이 되거나 위대한 인물이 된 사람은 일찍이 없었다. 따라서 능력이 부족할 때는 날마다 배우는 일에 힘쓰고 능력이 충족되면 다른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늘의 명에 응해 인간 세상을 구제하고 다스려야 한다. 배운 다음에 베풀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밖으로 나가면 위태로움이 있으니 안으로 공손하게 그쳐야 이롭다고 하였다. 위태로움이 있다는 것은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뜻이며 그쳐야 한다는 것은 위태로움을 따라가면 벼랑 끝에 이를 것이니 그 자리에서 멈추라는 경고이다. 위태로움이 있으면은 멈춰라. 그 자리에서 멈춰라. 계속 위기의 상황이 있으면은 잠깐 멈춰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려운데 계속 밀고 나가고 그래야 좋을 거 없다. 바싹 몸을 낮춰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처음으로 녹음을 하고 있는데 이 글을 읽으면서 잘못 읽으면은 처음에 녹화를 할 때는 큰일 날 것 같이 똑바로 읽으려고 그랬고 읽다가 잘못 읽어도 그냥 지나가 버리고 약간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몸에 힘이 빠지고 내 생각을 집어넣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으로써 완성이 된다. 듣는 사람이 비로소 편해진다. 그런 니체의 말을 듣고 반복해서 생각한 끝에 이 완성도를 4분의 3 정도만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이 이야기를 듣는 제 자신도 편할 것 같습니다. 딱딱한 글을 읽는 것보다 자기 생각을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듣는 사람도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크게 성취하기 위해서는 하늘의 뜻과 대자연의 섭리를 알아야 하고 그것을 올바르게 따라야 한다. 신선이 논일듯이 하늘길을 거닌다는 것은 하늘인 양의 기운이 임하여 함께 한다는 말이다. 대자연의 섭리 그리고 하늘의 뜻을 알아야 한다. 그냥 알 순 없지 않겠습니까? 신선이 논일듯이 그 기운을 임한다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표현이 없습니다. 노나라의 역사를 다룬 좌전에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살펴서 그들의 성정을 둬야 한다라는 문장이 나온다. 피교육자의 자질을 세심히 헤아려야 한다는 뜻이다. 그 가르쳐주는 사람, 이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어느 정도 능력인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살펴서 이렇게 교육해야 한다라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배암 투명이라는 말이 있다. 어두운 것을 등지고 밝은 곳에 들어선다는 뜻이니 작은 이익에 현혹되어 어둠 속을 헤매지 말고 항상
올바른 무리에 가담하여 대의를 따라야 한다. 뒤에는 어둡고 앞은 밝다라는 것은 어두운 부분을 작은 이익이라고 생각했고 밝은 부분을 큰 이익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여시춘추엔 가까운 것을 알므로써 먼 것까지 알게 되고 자기를 완성함으로써 남까지 완성시키는 것이다. 성인의 도는 이처럼 간결하다라고 적혀 있다. 자기 자신을 기르지 않고 타인을 기를 수 없는 노릇이다. 먼저 솔선수범하고 남에게 모범이 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른 존재를 기르는 일과 자신의 정신과 육신을 기르는 일은 근본적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다. 즉, 가르치면서 남을 가르치면서 자기도 향상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먼저 자기를 닦은 다음에 남을 가르쳐라. 솔선수범, 모범을 보이는 것이 교육의 가장 큰 이 행위이다. 말로 다른 말을 옮기는 것이 아니다. 남의 말을 자기 말인 양. 직장에서건 가정에서건 인격을 절대로 놓지 말아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는 풀무처럼 빈 듯하지만 끝없이 펼쳐진 자연은 모두 내 것이니 의식주를 해결하고 술 한 병을 살 돈이 있으면 그만이지 거기서 무엇이 부족하여 더 구하려 하는가. 풀밭에 누워서 팔베개를 비고 모든 자연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술 한 병, 백팩에 막걸리 한 통을 살 돈이 있으면 그것으로 더 부족할 것이 없다. 안분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부러울 것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험야기라는 사자성어는 험지를 보고도 마치 평지인 것처럼 대한다라는 뜻이다. 위태로운 곳에 처해 있어도 마치 평지에 서 있는 것처럼 마음을 다스리고 행동한다면 두려운 마음이 생겨나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지나갈 수 있다. 정신 자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치 어려운 상황도 이게 어려운 상황이 아니다, 편하다 라고 느끼면 두려운 마음이 생기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정신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드는 그런 마음이 아닐 것 같아요. 어려운데도 평상심을 유지해 가지고 외나무 다리를 건널 때도 평상심을 가지고 건너면 위기를 맞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잘 맞는 볼트와 너트는 기름칠을 하지 않고 맨손으로 돌려도 잘 들어맞는다. 틈새가 전혀 없으니 그것이 바로 잘 맞는 속궁합과 유사하다. 조화가 생활을 앞뒤를 수 없듯 살아서 혈기가 왕성한 인간이 성적 본능에 충실하게 임하는 것을 저속하다고 볼 수 없다. 성적 욕망 이야기를 갑자기 하고 있습니다. 등골에서 느끼니 후회할 일이 없다라는 말을 해석하면서 갑자기 볼트너트를 얘기하면서 속궁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후회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저속하다고 볼 수 없다. 본능적인 것, 먹고 배설하고 하는 그런 기쁨을
뭐 그거 자체가 기쁘다, 뭐 잘못된 거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무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다가 책은 두꺼운 책을 채울 수 있었으나 약간 이렇게 모호한 이야기로 쭉 나열된 느낌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랑은 용기 있는 자가 아니라 제때 말할 줄 아는 자가 한다는 진리를 말하고 있다. 서로를 위안하며 볼과 뺨과 혀에서 느낀다는 것은 성적인 쾌감을 느낀 뒤 그 기쁨의 기운이 상기되어 입으로 서로에게 사랑을 전하는 일을 가리킨다. 그 일련의 과정은 상대를 향한 깊은 배려와 다르지 않다. 사랑하는 이와 나누는 언어적인 교감은 육체적인 교감만큼 강렬하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을 표현하는 자가 그 사랑을 차지한다라고 이야기했고, 서로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 표현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했습니다. 언어적 교감, 표현하는 것, 그것이 육체적인 교감만큼 강렬하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군자는 하늘 아래 산이 있는 것을 바라보듯 소인과 다투지 않고 그저 멀리 할 뿐이다. 소인은 스스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다. 누구든 그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저절로 멀어지게 되어 있다. 그렇듯 사람도 가까이서 보아야 좋은 사람이고 멀리서 보아야 좋은 사람이 있다. 이 소인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거리를 두어라, 다투지 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까이만 하지 않으면 저절로 멀어지게 돼 있는데 그게 편하게 되는 길이다. 왜 마음이 좁은 사람과 같이 어울리려고 하게 되느냐? 좀 멀리서 보아야 좋다. 소인은 거리를 두어라. 이 주역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소인을 멀리하되 악하게 하지 않고 엄하게 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쥐죽은 듯 숨어 있는 것만이 은둔은 아니다. 언제 어디서든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중하는 태도가 참다운 은둔이다. 꼭 어디 멀리 가서 자취를 감추지 않는 게 은둔이 아니라 계속 사람과 어울리면서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중을 하면서 가만히 있는 것, 그 자체도 은둔이라고 했습니다. 예절에 맞는 몸가짐은 인간관계에서 조화와 질서를 얻는 중요한 도덕규범입니다. 예는 행동을 규제하는 면이 있어 때로는 귀찮고 번거롭기도 하다. 하지만 인간은 다른 이와 어울려 살아가기 때문에 반드시 원칙과 규범이 입각해 행동해야 한다. 예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절을 지키려면 번거롭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지만 이 원칙과 규범에 입각해서 행동을 해야 그것이 바로 예절이다. 예절을
실천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번거롭습니다. 피곤합니다. 그것이 예절이다. 여시춘추에는 어떤 사람이 음식을 먹다가 목이 메어 죽었다고 해서 천하의 사람들에게 음식 먹는 일을 금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이 배를 타다가 조심하지 않아서 빠져 죽는 것을 보고 배 타는 것을 금할 수 없다라는 구절이 있다. 여부리가 쓴 책 여시춘추에 어떤 한 소수의 예로 그 법을 만들 수는 없다 라고 했으니 그런 아주 적절한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책을 읽고 여러 사람이 토론하는 유튜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상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토론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자기 자신도 거기에 참여하는 느낌이 들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그럼으로써 그 책이 주장하는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좀 더 그 생각하는 시간에 오래 머물고 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원 문장은 너무 작고 간단하고 한 줄입니다. 니체의 말이나 촉담, 명언 그런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이 한덕수라는 이 사람이 길게 그 얘기를 잡고 다른 생각나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 어려운 이 내용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능력을 엄청 과신하면서 나는 무조건 이 문왕, 이 하는 원문이랑 부딪혀 봐야겠다. 좋은 도전이고 원어로 읽고 히브리어를 익혀서 읽고 하는 그런 자신만만한 사람이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노력이 소요되고 에너지가 소요됩니까? 좀 더 편안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그 의견에 대한 남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하는 그런 이 취지로 이 책을 읽는다면은 이 감수가 다른 얘기로 잠깐 넘어가더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그리고 지금 이 앞부분은 주역을 읽을 때 토시 하나 안 틀리려고 읽었던 그런 부분에서는 불편함을 느낄 수 있지만 지금 편안하게 힘을 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부분은 듣는 사람도 편안하게 들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지금 하는 얘기는 뭐든지 다 이 주역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부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모름지기, 간사하고 음흉한 사람들은 반드시 기미를 이용한다. 어떤 기미를 이용하는가? 군주가 몸소 일하게 하는 것이다. 군주가 몸소 일하길 좋아한다면 직책을 맡은 자는 직책을 버리고 군주가 하는 일에 비위를 마칠 것이며 군주가 하는 일에 비위를 마친다면 잘못이 있어도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 군주는 나날이 새가 깎여 가는데 신하는
나날이 새해를 얻게 된다. 마땅히 움직여야 할 것이 멈추어 있고 마땅히 멈춰야 할 것이 움직이는 꼴이다. 존귀해야 할 것이 비천해지고 비천해야 할 것이 존귀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런 데서 생겨난다. 이런 연고로 나라가 쇠퇴하고 적들이 공격해오는 것이다. 일을 시키는 신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주에게 일을 시킨다. 그래서 군주가 움직여서 바빠진다. 군주가 하는 일을 알고 있으므로 군주의 비유를 마친다. 나라가 폭망하는 길이다 라고 여부리가 이야기한 대목을 소개했습니다. 모든 일에 적당히 근신하고 조심하는 마음은 뜻밖의 위기를 모면하게 해주기도 한다. 그래서 진여는 전진하는 모습이고 수여는 걱정하는 마음이다. 앞으로 나아감에 어려움이 따를까 근심할지라도 바른 도리를 지켜나가면 길하다고 하였다. 끊임없이 갈고 닦으며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실수가 따르지 않는다. 혹여 실수가 따르더라도 덜 따라 붙는다. 맹자는 마음은 수고롭게 하는 자도 있고 힘을 수고롭게 하는 자도 있다. 마음을 수고롭게 하는 자는 남을 다스리고 힘을 수고롭게 하는 자는 남에게 다스림을 당한다라고 일컬었다. 조심하는 마음은 위기를 모면하고 근심하고 이렇게 잘 헤아려 보면은 길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갈고 닦고 노력하는 사람한테는 실수가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선종의 역사를 기록한 조당집에는 폐문조과라는 말이 있다. 문을 닫아 걸고 그 안에서 수레를 만든다는 뜻이다. 어떤 일이 실제에 부합하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오직 자기 생각만으로만 생각한다는 말이다. 이는 허영심이 가득한 다람쥐가 제멋대로 행동한 탓에 재앙이 뒤따르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일단 현장과 먼 실제와 먼 이론은 죽어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이론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어떻게 현장이 필요한지 연구를 하는 과정입니다. 어떻게 현장을 볼 기회를 많이 만들지는 모든 사람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문장과 글과 이론만 가지고 접근해서는 틀림없이 나중에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해리포터의 저자 조앤 롤링은 바닥을 치면 두려울 것도 꺼릴 것도 없다. 다시 일어나서 나아갈 일만 남아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아침 해가 환하게 떠오르는 것처럼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마음에 머뭇거리면서 석양을 기다리는 우울을 범해서는 안 된다. 때가 되면 머뭇거리지 마라. 그때를 위해서 기나긴 시간을 준비를 하는 것이 모든 세상에 있습니다. 운동선수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그럴 것이고 어떤 때가 되면은 그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온 힘을 다해서 주력해야 합니다. 음력으로 29일에서 30일경을 금음이라고 한다. 말 그대로 달이 사가서 없어지는 때가 금음이다. 밝은 것을 금음으로 한다는 것은 자신의 밝은 지성을
어둠으로 가린다는 뜻이다. 자신의 밝은 지성을 감추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나가서 나대다가 나대면 좋을 것이 없다라는 동양 이 고전의 사상이라고 생각됩니다. 날이 저물어 어둠이 내리고 있으니 날던 새도 둥지로 돌아가 하루의 피로를 푸는 것이다. 그래야 다시 밝아오는 내일을 힘차게 맞이할 수 있다. 도덕경에서 치유부종일이라고 일렀으니 소나기는 온종일 내리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제 쉬어야 될 때가 오면 날이 저물거나 그러면 자기 집으로, 새가 둥지로 가는 것처럼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푹 잠을 자고 피로를 푸는 것이 내일을 힘차게 맞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밤이 됐는데 계속해서 먹이를 찾아다니고 하는 것은 때에 맞지 않다. 반드시 내일이 온다는 것은 소나기가 온종일 내리지 못한다는 그런 말이다. 네, 그런 겁니다. 거는 매사 어려움을 겪는 시기이자 쉽사리 나아가지 못하는 형국을 가리키는데, 이처럼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인을 만나야 난세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운 곳이 어디인지,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알 수 없다면 현자의 도움을 받아야 마땅하다. 선생님, 멘토, 자기를 이끌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주역 이 자체가 모든 이 시기, 타이밍을 가장 큰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계속 뒤돌아보고 자기를 짚어봐야 되는 것이, 지금이 어느 때인가, 이 시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때인가를 계속 머릿속으로 인식을 해야 합니다. 지금이 아침인가, 내가 지금 중장년인가, 사업에는 이제 위로 올라갈 때인가, 아니면은 하향을 겪고 있을 때인가, 지금 밖은 올라갈 때인가, 내려갈 때인가. 이 시퀀스, 이 순서에 내가 어느 지점인가, 내가 지금 전체 책의 목차에 어디를 보고 있는가를 계속 머릿속으로 인식하는 것이 이 주역을 읽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지금 어려울 때라면은 이 어려울 때를 나 혼자 스스로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처세를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눈앞에 위험한 조짐이 꿈틀거리면 본능적으로 멈출 줄 안다. 두려운 마음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험난함을 알고 멈추는 것이기에 오히려 신중한 모습이다. 묵닥대고 밀어붙이는 것은 위험합니다. 후한 말기의 학자 순열은 이렇게 말한다.
천성이 인자하고 머리가 맑아서 천하의 대동의 뜻을 두고 모든 조치가 백성들을 위한 것일 뿐 자신의 사리사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제왕이 될 만한 임금이다. 이 국가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사상과 일치합니다. 큰 일을 하는 사람이고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면은 자기 자신의 사리사욕을 멀리하라. 너무너무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너무너무 힘든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도 그 상황에 자신이 가게 되면은 쉽게 그 행동을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을 국가에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주역에서 순열이라는 후한 말기의 학자가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말은 쉽습니다. 어떤 누구도 어려우니까 어떤 사람도 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러려는 마음을 바탕에 깔고 있어야만 세상이 올바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세상은 윗사람들이 자기 사욕을 챙기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냥 조그만 오두막 한 채, 좋은 음식이 아니라 엄청난 양의 재산을 챙기고 사리사욕을 취하는 나라들은 폭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런 조직은 폭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 윗사람들이 자제를 하고 솔선수범을 하는 나라는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 윗사람이 마음먹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여부리는 이렇게 말한다. 모름지기 나라가 망하려면 도를 터득한 자가 먼저 떠나는 것은 옛날에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땅은 성읍에 종속되어 있고 성읍은 백성에 종속되어 있으며 백성은 현자에게 종속되어 있다. 그러므로 군주가 현자를 얻으면 백성도 얻게 되고 백성을 얻으면 성읍도 얻게 되며 성읍을 얻으면 땅도 얻게 된다라고 하였다. 군주가 현자를 얻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을 얻게 된다. 예. 이 현자를 알아보아야지만 현자를 얻게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멈춤은 절대로 맞춤표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한다. 멈춤은 쉼표가 될 수도 있고 느낌표나 물음표가 될 수도 있으므로 잘 활용하면 오히려 유익하다. 크게 마음 먹고 멈추어서 고요하게 쉬거나 놀라운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거나 자신에게 많은 질문을 던져보거나 한다면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세상이 보이기 시작한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인 아르투어 슈나벨은 내가 치는 음표는 다른 피아니스트와 다를 게 없다. 하지만 음표 사이의 정지, 그렇다. 바로 그곳에 예술이 존재한다라고 하였다. 이 멈춤, 생각을 멈춤, 행동을 멈춤이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라는 그 표현은 너무 멋집니다. 너무 멋져요. 이 쉬어있는 것에 대해서 불안할 필요가 없군요. 제대로 쉬는 것,
위기 때 멈춰 있는 것, 올바른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서로의 허물은 용서하고 죄는 감해주어야 한다. 용서하고 화합하는 것은 결국 강자인 천둥과 번개가 약자인 구름과 교류하여 비를 내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 죄 아무리 큰 덕을 베풀고 선한 사회를 구현해도 세상 일이란 독불 장군처럼 혼자서 되는 것이 아니다. 독불 장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이 주역에서 희귀 다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도움을 받아라, 현자를 이용해라, 조직을 이용해라, 독불 장군 없다 라는 말을 참 자주 합니다. 죄를 감싸주고 용서해야만 주변에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생긴다. 약자인 구름과 교류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용을 하는 것, 너무 각박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법치의 기준으로 본다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중간선, 어느 정도는 포용하고 감싸고 한다면은 틀림없이 그 사람과 화합이 이루어지고 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조직은 융성해진다라는 말입니다. 공공할 땐 검소한 생활을 기꺼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금검전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날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 형편이 어렵더라도 원대한 목적을 위해서라면 사사로운 욕심은 버리고 뼈아픈 손실도 감수할 줄 알아야 한다. 치과에 가면 충치를 떼우는 것으로 끝나지만 머뭇거리다가 늦게 가면 멀쩡했던 이를 뿌리채 뽑고 틀니나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닥치는 문제나 자신이 저지른 잘못은 그때그때 해결하고 매듭을 지어야 한다.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거나 큰일이 아니라면 방치했다가 후일 큰 화군이 된다는 가르침이다. 충치에 비교를 해서 그냥 확실히 마무리 지어야 나중에 화근이 없다. 어떤 일에 있어서 처리하는 방식을 이야기했습니다. 장에서는 먼저 손해를 보고 후에 득을 취하라고 하였다. 당장은 줄어서 손실이 있으나 나중에는 더 큰 이득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가 우리네 인생사에 적지 않다. 그래서 마음이 넓은 사람은 덜어내고 채우는 일에 관하여 논쟁하거나 따지지 않는다. 설령 그가 미래를 위한 씨를 뿌린다는 계산적인 마음을 갖고 베푼다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 세상 인심은 한결더 따뜻해지고 부드러워진다. 이유를 불문하고 내 것을 덜어내서 남에게 주는 행동이 이 세상을 살만한 곳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손해를 봐라. 내 것을 덜어서 손해를 봐라. 그게 세상이 따뜻해지는 곳이고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손해를 스스로 일으켜서 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려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역입니다. 손해보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텐데, 네, ね、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
사기가 충만하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면 자신의 수족을 자르는 뼈아픈 결정도 내릴 수 있다. 이런 마음을 바탕으로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한 때 번개가 내려치듯 빠르게 결정하고 천둥이 우렁차게 울리는 것처럼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 그러면서도 부끄러워할 때는 다른 일을 한없이 인자하게 포용하는 것이 현명한 사람의 처세이다. 빠르게 결정하고 밀어붙이고 포용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것이 현자다. 후세들이 자신의 뿌리이자 발상지인 근원을 잊지 않았기에 길하다고 하는 것이다. 성스러운 장소에서 제사를 올리는 것은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서 하늘의 뜻에 순응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 동양사상의 기본은 제사. 서양도 제사를 지냅니다. 희생양이 그런 이야기고, 제사를 지낼 때 바치는 제물을 아끼는 사람은 인간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사람의 마음 자세는 아주 제가 보기에는 멋집니다. 올바릅니다. 자기의 뿌리를 잃지 않고 자기의 근본 원인, 자기의 때를 자기의 삶의 시작에서 자기의 죽음까지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어떻게 생겨났는지까지 생각을 넓히는 그런 시간이 제사라고 봅니다. 단순하게 아버지의 시간까지 보는 것이 아니라 더 이 뿌리의 근원까지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시간까지 본다면 약 한 150년을 생각했는데 한 1500년을 생각해서 먼 조상한테 제사를 지내는 사람은 더 넓은 이 시기를 보는 겁니다. 이 더 넓은 타이밍을 보는 겁니다.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제사를 지내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가, 어디 지점인가라는 것을 오늘 목요일이다, 내가 중장년이다, 이 짧은 시간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 삶의 근본 원인, 우주까지도 점점 확장해 나가는 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만들어준 조상님, 또 이 신에게까지 의미를 부여해서 이 조상을 생각한다는 건 유교이고, 신까지 나아가서 아주 먼 옛날에 한 이야기를 지금 이 세상까지 끌고 와서 같이 생각을 하는 시간이 바로 제사입니다. 하늘에 순응한다. 그것이 제사입니다. 동양의 사상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겸손해지고 모든 세상에 있는 조화와 어우러지는 행위가 제사입니다. 한번 힘을 받고 올라가면 한 사람의 운명에도 강력한 추진력이 생긴다. 그 기류에 편승하든가 아니면 쥐죽은 듯 납작 엎드려 있는가 해야 한다. 시세를 파악하고
자신의 분수를 알면 엎드려 있어도 답답하지 않다. 어물쩍대며 서 있다가 다치는 것보다는 훨씬 낫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치를 아는 것이 현이며 그 이치를 실행하는 동력을 주역에서는 변이라고 한다. 큰 기류를 타고 올라가든가 엎드려 있던가 시세를 파악해야 한다. 또 그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분수를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엄청난 반복이지만 책을 읽는 내내 생각하게 됩니다. 시기와 자기 자신과 그리고 도움을 받을 줄 아는 열린 마음, 그런 것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책 너무 두껍습니다. 시정일관 같은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두껍다니. 힘겨울지라도 웃음을 잃지 않고 공공할지라도 융통성을 견지해야 한다. 강이 가려져 있다는 것은 공공한 처지를 뜻하고 험에도 기뻐한다는 것은 그때그때의 형편에 유연히 대응함을 뜻하며 공공할지라도 형통한 바를 잃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리 어려워도 목적한 바를 잊지 않는다는 뜻이다. 주변 상황에 크게 마음이 동요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공공해도 마음은 기뻐할 수 있다. 형통을 한 바를 잃지 않는다. 어떤 목적한 바를 잃지 않는다. 이 조금 어렵다고 마음이 흔들리고 해서는 군자가 아니다. 그런 말이었습니다. 위태로움에 절박하게 되었다는 것은 고뇌 기운이 쇠할 때가 되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계절이 순환하는 것처럼 인간은 고통과 즐거움이 공존하는 쳇바퀴 안에서 살아간다. 고통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고 하는 것이 계속 반복된다. 그것이 자연이다. 그것이 인생이다. 받아들여라. 무릇 나라를 다스리는 자는 청렴결백하고 가난하게 사는 것만을 올바른 가치로 여겨서는 안 된다. 지나치게 올곧기만 하면 재주와 능력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관자라는 사람이 삶을 이리 살았습니다. 지나치게 청렴결백하고 가난하게만 사는 마음은 보수과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관자는 포수가를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이렇게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큰 뜻을 위해서 개인의 그런 가벼운 성향은 그 사소한 도덕관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과의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큰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생각도 큽니다. 지나치게 올곧기만 해서는, 청렴결백하기만 해서는 큰 뜻을 이루는데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도덕관념을 흐리는 것에 대한 변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포용할 줄 알아야 세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고, 통하면 영구하다라고 하였다. 무슨 일이든지 꽉 막혀서 출구는 없는 경우는 없다. 모든 것의 궁극에 이르면 변하기 때문이다. 변하면 거기에 새로운 계기가 생기고, 변하면 거기에 새로운 발전이 있다. 새로운 변화가 없으면 성장도 없고 발전도 없다. 그래서 크게 이루기 위해서는 변화의 때를 알아차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때에 맞추어 변화하고 그 변화에 순응할 줄 안다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도 시기입니다. 시기는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스캔수는 항상 변합니다. 자기가 위치해 있는 그 순서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 자기 스스로도 바뀌고 주변도 바뀌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자기 자신도 바뀌고 순응한다. 거기에 맞게 산다. 요즘 많은 이 주변에 변화가 있습니다. 이 건설 시장의 어려움, 새로운 이 기술의 등장, 챗 GPT나 AI, 로봇, 그런 부분이 많이 변화되고 바뀌는 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빨리 인식하고 자기 자신을 그 속에 들어가서 머물고 계속 자기 자신도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이 리더의 자질이고 현대인이 갖춰야 될 이 적응력이라고 생각됩니다. 같은 사람이 듣지 못하게 하려면 말하지 않으면 되고,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하려면 행동하지 않으면 된다. 자기가 말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알게 하게 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알게 하는 것이니 말과 행동을 자제하게 되면 다른 사람은 나를 전혀 알지 못한다. 나를 알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 중요한 처세로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쳐야 할 때는 그치고 행해야 할 때는 그때를 놓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움직일 때 움직이고 그칠 때 그치고, 책의 시종일관, 움직임과 멈춤, 시기의 움직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자는 공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만두지 않는 데 있다라고 말했다. 천성으로 타고난 자신만의 잠재력은 오로지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만 꽃피울 수 있다. 그만두지 않는다. 계속해서 하고 있다. 끊임없이 하고 있다. 평생 하고 있다. 줄기차게 하고 있다. 그러면서 공이 이루어진다. 어떤 결실을 맺는다.
순자, 동양의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순자의 말이다. 순자는 제가 읽어보지 못한 이 이름만 익히 들었지, 이런 좋은 말도 하셨군요. 멈춘다는 것은 지나친 욕구를 절제한다는 뜻도 있다. 그래서 멈춘 상태로 굳게 인내하면 항상 이롭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 움직임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멈춰 있는 것도 엄청나게 찬양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너무나 이 중요하고 훌륭한 책이고 이론이기에 정약용 선생님이 말년을 이 주역에 그렇게 빠져서 심취해 있었고, 지금 얼마 전에 타계하신 기세춘 선생도 맨 마지막엔 주역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주역 공부를 하고 주역을 정리하는데 마무리를 지셨더라고요. 그리고 퇴계 또한 이 젊을 때 퇴계는 주역을 만나서 몸과 마음을 완전히 상해버립니다. 너무 심취해서. 그래서 평생 자기가 건강을 해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너무 지나치게 공부를 해서. 주역을 그렇게 지나치게 공부를 할 정도로 오묘하고 훌륭한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렵습니다. 그냥 한문으로 직역을 하게 되면. 아무튼 깊은 뜻이, 깊은 이 내용이 가지고 있는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말에 질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한다는 것이다. 원문은 말을 함에 질서가 있으면 후회가 없다.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으면 그것을 안다. 그러면 후회가 없다.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가지고 낭패를 보는 일이 수도 없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후회가 없다는 말입니다.